미국을 대표하는 두 정당은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입니다. 사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휘그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연방 정부의 적극적 개입, 다문화 인정,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찬성, 정부의 규제, 낙태 찬성 등 비교적 진보적이죠. 반면 공화당은 좀 보수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의 규제 반대이고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너무 지나쳐 오히려 다수인종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탓일까요? 이번에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BLM 운동이 일어나자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인종차별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고 공화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더 많이 움직였죠. 그런데 불과 150년 전 민주당은 노예제를 찬성하고 공화당은 반대하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150년 전 남부의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정부의 개입은 사람들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생각해 반대했고 농업사회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라며 목화 생산과 수출을 위해 노예제를 찬성했고 관세를 없애자고 했죠. 생각해보세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누가 그 힘든 목화밭에서 일을 하겠어요. 반면 북부의 공화당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이상적인 사회는 상업사회라고 생각했고 날로 늘어나는 공장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유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통해 북부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했고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찬성했죠. 당연히 국가의 역할은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어쩌다 노예제를 찬성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오늘날에 와서는 커다란 정부를 찬성하며 다른 인종들의 권리를 더 챙기게 되었고 반대로 이유가 어찌 되었건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하며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던 공화당은 어쩌다 작은 정부를 원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대공황과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고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 원래 부자의 귀족적인 집에서 태어난 데다가 민주당 출신이어서 서민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절망적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즈벨트는 시장 회복을 위한 대규모 정부 개입 정책인 뉴딜 정책을 진행하게 되죠.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뚝딱뚝딱 대규모 토목공사부터 여튼 이것저것 다 시도합니다. 문제는 원래 커다란 정부를 주장하던 것이 공화당이었다는 거죠. 뉴딜 정책으로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성격을 180도 바꿔버려 공화당의 어젠다를 선점해버리자 결국 이때부터 공화당은 주정부의 자치와 작은 정부를 당의 기조로 내세웠고 이게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는 형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진보적으로 바뀌자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갑자기 떠버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남부의 노예제 찬성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왔다고 했죠. 이렇게 원래 이념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남부의 민주당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진보적으로 변해가는 민주당을 보며 조금씩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투표했던 대로 계속해서 민주당을 뽑았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옷만 민주당 옷을 입었지 이념적으로는 중도 혹은 공화당에 가까웠죠. 이게 꼭 나쁘지 않았던 게 이들이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안마다 공화당 편도 들고 민주당 편도 들고 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4년 선거에서 더 이상 인지 부조화를 견디지 못했던 이들 남부의 민주당원들은 민주당 대신 공화당에 투표했고 결국 남부는 공화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계기로 미국은 이념적으로 더욱 갈라져 의회와 유권자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더 이상 네 말 안 들려 내 말이 무조건 옳다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적 양극화는 전 세계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도 갈라지는데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자들은 코로나 별거 아니라고 여겨 마스크 덜 착용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이들의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에 있을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선호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다음 편에서는 이 갈라진 미국과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가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계속